아 이제는 우리가 잡혀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렇죠. 네. 안전지대로 들어오는 건데 네. 느낌과 소감이 어땠습니까? 상당히 사람이 편안했어요. 네. 왜냐하면 두만강을 넘어서부터 태국 오기 전까지 상당히 긴장하고 오잖아요. 네. 그럼요. 막 떨면서 오고 네. 머리도 못 떨면서 오고 막 조마조마하게 오는데 진짜 조마조마하게 네. 오죠. 태국에 탁 내리자마자 저는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그 사람이 안도감이 들더라고요. 네, 저는.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가 그랬어요. 태국에 딱 내리면 뭐 알아서 경찰서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누가 신고해 주길 바랬어요, 솔직히. 네. 한 10분 걸어가니까 픽업 트럭이 한 서너 대가 오더라고요. 네. 오자마자 딱 세우고 막 타라타라하면서 뭐라 이렇게 막 얘기해요. 조금 달리니까 그 옆에 바로 경찰서가 있더라고요. 네, 메콩강 옆에. 네. 거기 뭐 다락방 같은 그런 2층에 올라와서 그냥 이수라는 거예요. 네. 네. 뭐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거기 올라가서 짐 풀고 있었죠. 네. 뭐 통제를 안 하더라고요. 또 그다음에 뭐 거기서 치앙마이 시내 있잖아요. 네. 그게 뭐 쇼핑도 하고 막 옷도 사 입고 그다음부터는 뭐 야시장도 가고 막 밤에 막 저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. 네. 거기가 네. 막 모든 게 뭐 없는 게 없고 다 있고 네. 막 북한 시장보다 네, 좋았어요? 그죠. 네. 북한 시장 뭐 비교가 안 되죠. 북한 시장은 좀 입구부터 막 좀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막 하잖아요. 네. 네. 근데 뭐 태국도 그렇게 뭐 깨끗한 건 아니지만 네. 북한보다 훨씬 더 깨끗하긴 하더라고요. 네. 뭐 튀김도 사 먹고 막 중국 하교들이 하는 그런 그 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하교들이 또 그 민폐를 바꿔주더라고요. 네. 그때 처음으로 그 쫄신발이라고 그 쫄 있잖아요. 쫄이 네. 발가락 네. 끼우는 거요? 그죠. 네. 태국 사람들 다 그거 신고 다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, 그게. 신고 싶으셨어요? 네, 그래가지고 뭐 네. 또 너무 덥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반바지 하나 하고 반팔 하나 하고 쫄신발 이렇게 하나 사시는 것 같아요, 저는. 네. 내가 오전은 딴 나라 사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, 저는. 네.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갇혀 살고 막 그 옷도 뭐 진짜 솔직히 막 그 툴 잡힌 옷만 입잖아요, 네, 까만 옷 느낌 막. 근데 태국은 또 반바지가 색깔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았어요.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맞다, 네, 맞다. 네, 맞아요. 네. 저는 그게 또 너무 또 좋은 거예요. 네, 네, 색깔도 좀 이쁘고. 네. 그 쫄신발에 반바지 입고 막 신고 다니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어느 순간에 태국 사람이 된 그런 기분인데 태국 그 사회에 저도 그 일원이 된 그런 느낌을 네, 받고 네, 그랬습니다. 네. 그랬을 것 같네요. 네. 이거 처음 사실 반바지 입어보면 시원하고 너무 좋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. 더운 여름에 긴 바지 입었을 때와 반바지 입었을 때 체온이 확 달라집니다. 그거 아시잖아요. 네. 자, 그렇게 얼마 정도 대기하다가 그 태국 방콕 중앙에 저희가 이민국 수용소로 이동하잖아요. 언제 가셨습니까? 저희는 그래서 한 주일인가 거기 있었어요. 네. 근데 한 주일 지났을 때 그 대사관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. 네. 뭐 통역을 하고 조사받고 저희가 거기에 불법 입국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저게 몇 사인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행이 한 30명 됐는데 버스 타고 재판 받으러 갔죠. 네. 근데 재판 비용이 5천 바트를 내라는 거예요. 1인당. 근데 저희가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대사관 지원이 걸더라고요. 네. 돈을 내면 바로 방콕까지 이민까지 갈 수 있는데 돈을 못 내면 징역을 한 열흘 정도 살아야 된다. 근데 따로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저희가 30명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돈 낸 사람들은 먼저 갈 수가 없고 없으면 다 같이 합의를 봐가지고 징역 열흘 사고 그냥 가는 게 네,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또 버스 타고 뭐 거기 가니까 뭐 여자는 또 여자 수용소 따라가고 또 남자는 또 남자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열흘 또 교도소 체험을 또 했죠. 본인은 북한에서 지금 정거리 문 앞에도 갔다 오고 네. 원성의 교도소, 그러니까 그 똥간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감옥을 네, 경험했잖아요, 그죠, 네. 구류장. 그랬을 때 태국이라는 곳에 가서 세살창이 쭉 있는 어쨌든 감옥이잖아요. 들어갔을 때 느낌이나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았겠네요. 저는 충격 없었어요. 그냥 좀 뭐라나 이게 약간 그 여행이라는 그런 체험이라는 그런 느낌이 더 들었어요. 왜냐면 우리는 그냥 뭐 그래서 뭐 조사받고 때리는 것도 없고 네. 시간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. 근데 북한에서는 들어가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맞아야 되고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북한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앞이 캄캄하지만 또 거기는 이런 체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,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들어가니까 뭐 별로 힘든 것도 없고 네. 그냥 나름 재밌었어요, 저는. 북한에서 네. 감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온 저는 사실 그 감옥이라는 철책 안으로 딱
밀어넣고 들어가는 순간 네. 마음이 엄청 무너졌어요. 아 그래. 어. 네.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. 난 너무 네. 슬펐고 네. 와, 나 살다 이렇게 감옥이라는 데를 다 들어왔다는 그 내 어떤 처지가 비련해서 나 걸어 들어가는데 눈물 흘렸잖아요. 난 눈물 흘렸어요. 내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. 그런 경험을 뭐 하지 못한 분들은 충격일 수 있죠. 네, 근데 저 같은 거는 또 너무 또 이렇게 험하게 살다 보니 네. 북한이랑 비교 안 되는 게 북한은 조그만한 이렇게 똥통에 그 열댓 명 깡 들였거든요. 뭐 자는 거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세로로 이렇게 막 자고 하는데 그건 뭐 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네. 큰 강당에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와 자는데 자리도 널널하고 네. 뭐 이불도 다 주고 네. 뭐 그리고 아침에 깨나면 또 마당에 나가서 또 뭐 운동하고 놀고 하다가 또 저녁에 되면 또 들어가고 그러면 그 태국 감옥에서 좀 있었던 좀 잊지 못할 이야기 있어요?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네.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같이 가는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. 우리 저희 일행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면 3년 석기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형님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약간 좀 석기 같은 스타일. 좀 거들먹대고 네 막 좀 건해서 약간 뭐 까칠하게 막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깜방 보통 가면 깜방에 다 이렇게 유리 있어요. 네. 이렇게 설거지 한다던가 청소한다던가 그런 이렇게 규칙. 규칙이 있는데요. 그 규칙을 저희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저희 보고 설거지를 해라는 거예요, 얘네들이. 전 알았다 했죠. 근데 그분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아니 뭐 니네 해라면서 막 이게 말다툼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교도소 자체가 그게 한족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한족들이 보니까 걔네들이 물주였어요. 네. 그리고 그 깜방에는 한족들이 한족이 한 3명이가 있었는데 걔네가 돈을 대주면서 깡패들이 걔네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. 근데 저희가 한족이랑 게 싸웠거든요. 그 교도관들이 와서 막 말리더라고요.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. 그 저녁에 딱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그 깡패 그 현지 깡패 걔네들이 그 한 방에 한 100명 있잖아요. 네. 한 30명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몰랐죠 처음에는. 그 형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형한테 담요를 한 10장 씌워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막 씌워버리고 한 30명에서 발라버리는 거예요. 네. 저희가 뭐 저희 일행이 한 6명이었지만 5명이 옆에서 막 뜯어 말려도 뭐 30명 어떻게 말립니까? 네. 한 10분을 쳐만 때리더라고요, 걔네들이. 막 그 형이 막 얼굴에 막 피가 막 뭐. 근데 어떡해. 또 그리 흘러도 또 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고 네. 끝났죠. 네. 그럼 그 사람들은 네. 왜 그 형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거들먹댔다 이거예요? 그죠. 그러니까 왜냐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형만 설거지 안 하고 반항을 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한족들한테.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뭐 또 설거지를 또 잘했어요. 또 그 형도 네. 한번 또 쳐맞고. 네. 네. 그 또 무슨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? 이민국 수용소에 가면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?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네. 네. 북한 사람들이 더운 줄 알았어요. 그게. 엄청 많더라고요. 네. 가니까 뭐 남자가 한 100명 넘은 것 같아요. 저희는. 네. 한참 그때 많이 오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맞아요. 말 들어보니까 여자는 더 많다 하더라고요. 여자는 한 500명 있다 하더라고요. 네. 빽빽이 있죠. 네.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. 거기서 또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너무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. 네. 여자들도 많이 네. 싸우는데 남자들도 싸우네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. 제가 거의 한 뭐 20살 때였으니까. 그렇죠. 애기죠. 거의 뭐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. 남자들은 왜 싸우는 거야? 왜 싸우는 거야? 그러니까 자리 갖고 싸우고 또 TV 채널 갖고 싸우는데 그 TV 채널 있잖아요. 네. 그게 TV는 못 보이지만 그 CD판을 가가지고 보거든요. 근데 어떤 형은 뭐 다른 드라마 보겠다, 어떤 사람은 나 이 드라마 보겠다 하면서 막 싸우는데 다 또 나름 또 자기에서 뭐 한 숟갈 하잖아요. 네. 네. 막 그래서 싸워가지고 막 1년씩 또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. 네. 그 안에서. 네. 그러니까 그 싸우면 그 벌칙 있잖아요. 있죠, 네. 있죠. 벌칙을 해가지고 막 1개월씩 밀리고 해가지고 막 어떤 형은 막 자기는 1년을 기다렸다고 싸워가지고 막 그러고. 네. 자업자득이네요. 네, 그죠, 네. 자,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을 때 본인은 결코 늦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확신과 안도에 기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뭐 옆에 사람들이 많이 조언을 해줬죠. 네. 가면 뭐 나이는 어리니까 가서 공부를 해라. 네. 공부를 하면 한국 사회는 자기 능력껏 이렇게 돈 버는 사회고 자기 공부를 하는 것만큼 자기가 그 위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. 네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
저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. 네. 공부가 안 됐어. 네. 자, 그러면 뭐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고 네. 자동차는 꿈도 언감생심 꿈도 못 꿨는데 이거 뭐 오토바이를 뛰어넘어서 비행기 탄다는 생각을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한단 말이죠. 북한 주민들 일반적으로. 네. 야, 이제 여기 태국에서 비행기라는 걸 타고 한국에 간다. 공항에 갔을 때 왜 그렇게 크게 보이고 공항이 그렇게 멋있게 보였을까요? 저는 그 방콕 공항을 못 봤어요. 네. 어떻게 가셨어요? 출발할 때 밤이었거든요. 네. 뭐 버스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뭐 터미널 같은 데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그게 공항이었죠, 뭐.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한국 우리 저기 인천공항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진짜 너무 그 공항 아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뭐 터미널 같은 데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그 대기를 하다가 또 가자는 거예요. 옷에 앉아라더라고요. 네. 그 앉으니까 보니까 비행기더라고요. 비행기 앉으니까. 네, 저는 막 이렇게 비행기 탈 때 막 이렇게 공항에 탈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서 타는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거기 아닌 거예요. 네. 네.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탈 때 느낌이 너무 없었어요. 네, 기억도 없고. 네. 기억도 없고. 그래도 네.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거 들어가면서 이게 비행기구나라는 걸 알았을 건데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. 네. 그 가면 약간 생각나는 게 그 입구에서 스튜어디스. 네, 스튜어디스들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. 분명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네,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이쪽 통로가 이쪽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. 네.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.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창문인데 보니까 비행기 창문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비행기인가? 네. 그래 좀 약간 너무 아쉬운 게 이 비행기 구경하며 타야 되는데 네. 구경도 못하고 그냥 앉아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네. 네. 너무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출발하잖아요. 네. 네. 가는데 막 그 밥도 주고 음식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뭐 달라내기도 하는데 막 주더라고요. 네. 근데 또 상당히 또 맛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아침인가 이렇게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다른 거예요. 인천공항은 딱 내리니까 좀 너무 깨끗하고 네. 태국이랑 엄청 달랐어요. 네. 태국이랑 네. 다르죠. 옛날에는 제가 태국 공항을 들어갈 때 화려하고 큰 걸로 봤어요. 제가 올해 1월 달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. 탈북 14년 만에 태국을 갔는데 내가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멋지다고 봤던 그 공항이 아니어서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. 북한에서 금방 왔고 촌딱으로 살았던 우리 입장에서 그 태국 공항도 정말 멋있게 보이고 너무 좋았다. 저는 그랬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너무 저는 여기가 대한민국구나. 네. 그 직원들이 나오잖아요.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버스에 타라는 거예요. 네. 탈 때 느낌이 어제는 내가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네. 북한에 떠날 때 저는 처음부터 한국 올라오고 마음 먹고 떠난 네. 거니까 딱 내리자마자 그 버스 타는 그 과정이 너무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어제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너무 설렜어요. 네. 그렇죠. 네. 살겠다고 사선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느낌은 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. 그 개고생 북한에서 다 해보고 왔으니까 디테일하게 좀 드는 그때 감정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. 기억나는 게 버스 타고 가는데 인천대교잖아요. 네. 인천대교를 건너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인천대교가 되게 유명한 대교다.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교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세 번째가 네 번째 꼽히는 대교가 이렇게 긴 대교라면서. 그래서 버스 이게 창밖을 내다봤는데 다리가 너무 긴 거예요. 네. 끝도 없이 긴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게 북한은 없는 기술이잖아요. 북한이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. 네. 그리고 창문 딱 내다봤는데 멀리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쫙 네. 끝도 없이 있잖아요. 네. 네.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네. 저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. 네. 근데 아파트가 그냥 역전 앞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지. 네. 그 아파트가 네. 침침하고 막 북한 아파트는 침침하고 좀 이렇거든요. 막 네. 낡아가지고 막 도시락도 안 되고 막 이런데. 근데 한국 아파트는 층수도 높고 막 너무 반짝반짝 네, 북한 말로 반짝반짝 네, 그런 표현이 네. 그건 너무 좀 신기하고 네, 좀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확실히 북한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구나. 북한에 깜방했을 때 그랬어요.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은 엄청 발전한 나라다고. 네. 한국이랑 북한이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네. 그 생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. 네. 야,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맞구나. 네. 내가 아무리 저기 드라마 보고 해도
100번 그 뭐 TV를 본 거랑 또 내가 한 번을 그냥 눈으로 본 거랑 차원이 다르구나는 느낌을 네. 백문의 불여일견이죠. 그죠, 네. 그렇게 해서 국정원 조사기관에 들어오면 합동신문센터라고 해서 조남동에 있는 곳입니다. 우리 다 거기 갔을 거거든요. 네. 자,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에서 들었을 때 어마무시한 곳이다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네. 저는 뭐 그 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 처음에 한국 떠날 때는 막 국정원 들어가면 초 맞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데 초 맞고. 북한 생각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. 그 태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네. 이렇게는 안 한다. 뭐 그냥 조사만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명종대교, 인천대교가 훨씬 멋있네요. 옛 버스가 여기서